여기서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러시아 최대의 모피 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샤프카라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 모자 하면은 딱 생각하는 그 털모자 있죠? 그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마음에 들면은 하나 살 수도 있고 한번 가보죠. 요거 372번을 타면 돼요. 4분 남았다고 떠있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버스 같은 게 지금 왔어요. 이거 트로이카 카드 되겠지? 아, 된다. 이럴 수도 있어. USB 충전 포트도 있어요. 저도 실내 좀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와, 저거 월드컵 열렸었던 곳이다. RGD 아레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건물입니다, 저거. 좀 많이 걸어야 되네? 저 신호등을 건너서 요렇게 육교를 따라서 저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되나봐요. 아, 지금 이게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가지고 상가 문 닫은 거 아닌가 또 모르겠네. 야, 근데 이거 난간이 이렇게 낮으면은, 야, 이거 누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술 취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다, 이거. 야, 이거 진짜 꼬마 애들이나 이런 애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왔다. 오, 순간 깜짝 놀랐네. 아유. 야, 왔다. 우와, 진짜 모피만 파네. 내가 원하는 샤프카가 없네. 코로나의 여파인지 아니면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 갑자기 무섭게 생긴 경비원이 와가지고 여기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얼른 카메라를 넣었는데 오늘 모피시장 탐방 실패. 그래서 이 영상은 못 쓰게 될 것 같다. 다른 거에 붙여넣기도 조금 애매해. 아, 실패했네. 안타깝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뿅. 자, 오늘은 지하철 투어를 해보려고 지하철 투어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윤혁가이 it's okay. 나 안 그래도 새 무서운데 왜 저걸 나한테 던지려고 해. 뭐 기왕 온 김에 이렇게 볼쇼이 극장도 한번 구경을 하는 거죠. 어휴 씨, 말꽃, 아유 씨. 야, 거기까지 표현을 했었구나. 너무 디테일하잖아. 하여튼 그래서 모스크바 지하철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궁금은 해. 그래서 결국 돈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돈은 위대하고 짜릿해.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불행은 살 수 있다는 거.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광채정. Pleased to meet you. Как у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а? The pronunciation is very important. It's a little bit tricky because, well, of course we'll see some remarks about Soviet Union in here because the place for big special gatherings. And one of them we could see right here, October of 19. Because mothers and children were considered most important part of the society. Exactly under this mosaic, where right now in the center we could see symbol above. Instead of saying very long phrase, well, maybe not. Yeah, that's him. Again. Take a look at modern. There's only one possible destiny for it. Well, it was a pleasure. Have a great day. 기다려봐. 이렇게 지하철 투어를 끝냈. 샤프카를 사러 전통시장에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예. 이거 얼마지? сколько стоит? Это дорогая, брат. Это 5500. Это Fox. 85,000. Это дорогой. 5,800. 이건 5,500. Это да. Это Fox. 아하. 3500 и 4 разные. 3,500. 비쌉니다. 나가로이.
Дорогой. 아, дорогой. Вот это 어. 4. 4,500. 4. 2,200. хорошо. Хорошо. 응. 갑시다. 2,200. 나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결국 하나 샀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뿅.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게 음성 나왔어. 나 그냥 식중독인가봐. 아니 근데 무슨 식중독이 3일째 가시질 않아?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PCR 테스트 받은 겸 해서 에르미타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이은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큐트레이스가 이 도시 자체를 조선업을 위해서 만든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조선업을 상징을 하는 닷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 문 열려져 있죠. 저쪽이 티켓 오피스 같은데 저희 가서 PCR 테스트 딱 보여주면서 나 음성이요 들여보내주시오 이러면은 아이쿠 모스크바에서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표를 한 장 줄 거예요. 세상은 결국 친구비를 줘야 친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아, 무제이 여기네. QR코드. 아, QR코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아, 영어가 없네. Dear visitor 여기 있다. 500루블 일단 비즈 어머테이즈 foreign citizen PCR 테스트 48시간이네. 요거 맞아. 요거에 요거. 그다음에 뭐 있어? PCR 테스트. PCR 테스트. 응? А, ну, 스파스바. 아, 힘들다. 아니 여기 소독도 안 나와. 이러면서 뭐 QR코드니 뭐니 뭐 PCR 테스트 체크니 뭐 이걸 해서 뭐하냐 이거야 내 말이. 이렇게 보통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공공장소에 오면은 외투를 이런 식으로 맡기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연장이든 전시회장이든 어디든. 와, 1990년대까지 이 궁전 안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내버려져 있었네.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부르주아 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다 망가뜨려 놓고 복구라던가 그런 걸 안 해놓은 거지. 왜냐면은 저거는 부르주아의 잔재다 해가지고 마치 중국의 홍위병들이 공자묘를 다 파헤치고 모든 중국의 문화유산들을 다 갈아치웠듯이 여기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 이 벽 부분을 아마 공산주의 시절 때 다 뜯어내고 다시 뭐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황량한 느낌으로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원래는 여기에도 되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었을 텐데 점자로도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건 되게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점자로 되어 있는 설명이 되게 드무니까 이런 걸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도 배워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앉아서 쉴 공간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놨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는 박물관 같은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 있는 박물관 들어가야 조금 꺼려지는 이유가 한 번 들어가고 나면은 앉아서 쉴 데가 없어. 계속 뺑뺑 돌아야 돼. 그게 아니면 안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빨면서 앉아있든가. 소금 담는 통. 황제 정도 되면은 소금통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이었으면은 동물 보호단체들이 나폴레옹을 고소하고 난리 났을 모습이죠. 이거는 조세핀의 초상화.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마누라 되겠습니다. 보통 그 전까지의 미술사조라는 것이 벌거벗은 여자가 나왔다라면 여신을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파격적으로 노예인 벌거벗은 여자를 표현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의복과 모자와 이 액세서리가
어떤 옷이냐, 표트르 일세의 초상화면은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요 옷과 요 액세서리가 바로 저 옷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태국 마사지 한번 가가지고 받으셔야 된다고. 알배기 진짜. 여기에서 이 광장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러시아 마지막 황제에게 빵을 달라 하면서 여기서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니콜라스 2세가 군인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면서 그 민중봉기가 결국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까지 일어나게 된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모른다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러니까 저 겨울 공전 저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백성들이 빵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들어왔었던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싹 나오게끔 동선이 짜여져 있다는 거. 근데 너무 미술작품에 몰빵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그게 아쉬웠달까요? 제가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미술 작품을 봐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사람이라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형 박물관, 우루브르 박물관은 약탈 문화재 위주라면은 여기는 그래도 합법적인 루트로다가 소장품들을 채워놓은 박물관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뿅. 오늘은 여기 옆에 있는 안톤과 같이 북한 식당에 한번 가볼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한국인이 하고 있는 식당에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북한 식당에 갔을 때에 이 안톤, 이 친구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기 서울역에 그지가 없군요. 지금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좀 버릇이 없어 보여도 뭐 이것이 러시아의 문화니까 조금 이해를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막바로 북한 식당, 여기 모스크바에 있는 그 고려라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냉면이라든가 온반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접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따 보죠. same. Karate same. Do you have snow fighting? Snow fighting. Yeah. 역시 어디를 가나 똑같구나 이런 거는. 그래도 담배를 핀 다음에 길거리에 버리지는 또 않아. 비빔밥입니다. 예, 자, 비빔밥입니다. 여기 김치. 언반입니다. 저 유명한 동상, 저기 공산주의 상징물 낙과 망치를 들고 있는 뭐 그런 상징물이에요. 요즘 시대에 새로운 정치 이념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손에 반도체를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 1900년대 그때는 부르주아 계급을 몰아내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던 그런 시대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노동자 계급이 벼 이삭을 들고, 저게 밀이겠지, 벼 이삭은 아니고 수확을 기뻐하는 동상이 공산주의 곳곳에 있었던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게 제일 컸었거든요. 봉건주의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던 시대다 보니 그 시대 때의 왕정이라던가 귀족들은 먹고 살게끔 해주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귀족계층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또한 본인들 욕심에 공장에서 24시간씩 일 시켜가면서 하는데 돈도 안 주고 손가락 잘려도 나몰라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니까 이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느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공산주의 혁명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 무너진 이유는 이념적으로는 좋았으나 독재를 하기가 너무 좋아. 공산주의 이념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가 독재를 막지 못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 모든 부와 권력이 당 하나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 그 공산당에 들어가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경제 발전이 안 된 거죠.
뭐 우리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던 공동농장 뭐 이런 거 있죠. 누구나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월급을 가져가. 그러면은 나는 왜 열심히 하냐 이거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이념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 그리고 요 궁전은 대체 뭘까? 영어로 메인 파빌리온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 저기 보이는 오스탄키노 타워, 저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자막으로 달게요. 레닌 형이 여기 딱 있네요.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을 신격화를 시켜버리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라는 아이러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서 유물론인데, 저 스탈린이 본인의 신격화를 위해서 레닌을 더 신으로 만들고 본인을 신으로 만들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저기 들어갈 불수가 없겠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면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요런 이념이었으나 그게 안 됐어, 스탈린 때문에. 그리고 스탈린이 학살을 했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갖다 죽여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독재 공포 정치를 해버리면은 기존의 왕정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거지. 결국 그 의문을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10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결국 그 조그마한 균열이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듯이 공산주의도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이 공원은 요즘에 들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예전에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시절에 만든 공원이니까 혹시라도 야, 러시아 아직도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해? 라고 하시는 분이 없길 바랄게요. 러시아 시민들이 아직도 뭐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망한 정치 이념이란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소비에트 시절이 더 힘들었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일단 제가 만나본 러시아 시민 중에 소비에트 시절을 찬양하고 소비에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막 3개월 4개월 동안 막 월급도 안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에트 시절에. 봐봐, 얼마나 소비에트 시절을 싫어하면 이렇게 미제 앞잡이 노래가 나오잖아. 아, 바로 나오네. 설마 가사 내용이 모두를 위한 하나 뭐 이런 거여가지고 여기서 틀고 있는 건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오씨, 오씨. (1번) 21번 여기. 우리나라는 빗살무늬 톡이라면 여기는 점박이 톡이네. 처음에는 기능성과 실용성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렇게 디자인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애들 너무 귀엽게 공부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토테니즘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무언가 민간 신앙들이 생겨나고 장신구가 생겨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하면서 제사장의 무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인돌이죠. 우리나라가 고인돌 보유 국가 제1위입니다. 뿌듯함을 가지셔도 돼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고인돌을 아예 여기다가 모셔놨잖아. 잘 없기 때문에. 이젠 청동기 시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조잡해 보이지만 저때 당시에는 최신 선진 기술이었다는 거. 제사장들은
장신구. 예전에는 제사장, 그러니까 비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왕이 되게 됩니다. 뭔가 하늘과의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믿었던 시대인 거죠.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신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시대. 글자가 점점 생겨나고, 여기 고대 기록 문자 볼 수가 있죠. 좀 더 고도화된 신앙이 생겨나는 시대. 이제 문자가 발달이 되고 기록을 하는 시대. 문자가 발달이 되면서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커넥션이 생기게 된 시대라고 보면 되죠. 점점 이제 뾰족해지고 어떻게 하면 살상률을 높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된 화살촉. 예전에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귀족층이 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상위 계급층이었다는 얘기도 돼요. 지식을 유일하게 전수를 받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블 계층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인간이 액세서리라든가 장신구를 달고 댕기기 시작을 한 이유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세거든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장신구에서 나타내는 거지. 그 옛날 고대시대 때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걸 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부터는 이제 중세 러시아의 유물들, 고대를 지나서 중세가 된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좀 더 정교해져. 이게 그만큼 기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는 양상은, 그 전까지는 제사장과 왕이 권력이 동등한 걸로 인식을 했는데 중세 시대가 되면서 왕의 권력과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들을 계속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왕 즉위를 인정을 해주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이전 시대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유물들이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면 중세 시대부터는 이제 왕, 귀족, 황제 이쪽 계층들의 유물들이 더 화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하는 시대예요. 그와 동시에 민중들은 그냥 이런 옷에 저런 집신에 이거는 아기를 담았던 바구니, 이런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 낯을 갖고 하루 왼종일 농사나 지어야 되는 거지.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공물을 바쳐야 돼, 왕에게. 그리고 그 왕과 귀족들은 그 세금을 받은 다음에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부채를 만들고 샹들리에를 만들고 맨날 축제를 벌이고 이런 카드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즐기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도 귀족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민이기 싫다, 격하게 평민이기 싫다. 이 시대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넓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에 눈이 뜬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는 이미 귀족계층들이 권력들을 다 잡고 있으니까 기회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대륙으로 가야지. 신대륙으로 가서 나도 귀족처럼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와, 18세기 러시아 역사 박물관 모습. 여기 막 이거 얀덱스 택시 지금 부른 거잖아. 이 아줌마가 지금 여기 얀덱스 택시 왔고, 여기 얀덱스 딜리버리 간다. 야, 영화에서 보던 마차가 실제로 엄청 크구나. 나는 왜 마차에 치여 죽나 했더니 그냥 죽겠는데, 깔리면은? 야, 그냥 바로 죽겠는데? 이건 뭐야? 레닌의 개인차. 와, 롤스로이스. 레닌이 타고 댕겼었던 차래요, 이게. 야, 공평한 인민들과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해놓고 지는 롤스로이스를 탔단 말이야?